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50억 원대 소폭의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장 다각도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금요일에 저희와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이 반등에 나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198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면은 그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두고 계신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추가 반등 일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하반기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50포인트 정도까지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반등세가 그 환율 이슈가 좀 완화가 됐고, 그렇죠. 예, 외국인도 사실 직접적으로 수급을 이제 좌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반등을 했는데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3개월 정도까지 잠깐 연장을 해서 보시면은 사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다 어렵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100포인트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 시황에서 저희들이 잠깐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의 방향성과 환율의 예를 들면 엔저의 속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엔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선반영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하면은 이제 2,100포인트 정도는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래서 환율의 엔저의 속도 둔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밸류에이션 부분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10여 포워드로 해서 8.5배, 8.6배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과거로 보나 타국으로 비교해서 보나 여전히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 부분,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닥권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선호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낳기 때문에 다소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된 우리 시장 2월 말까지는 2,050 정도까지 그리고 3개월 정도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2,100선까지 오를 수 있겠다. 다만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겠다. 2,000선을 넘어선 이후에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핵심 변수는 엔화를 비롯한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지금 엔화를 비롯한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G7 공동성명에서는 사실상 엔저를 용인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엔저에 대해서 좀 강력한 제재랄까요? 이런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방향 자체를 돌리기는 쉽지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속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지난 11월 중순경이죠. 그때부터 엔저를 굉장히 이제 드라이버를 걸고 했는데 한 17% 정도 엔저가 저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유로 환율로 환산하면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달러보다 더 유로 환율이 더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미국 공조에 따라서 이제 엔저가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지난 G7에 있어서의 공동성명 부분은 사실은 이거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용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급격한 환율 변동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어느 정도 이제 해칠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G20으로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확대된 그런 회의인데 사실 G7하고 G20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에 국가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목소리가 좀 더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따라서 엔저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급격한 엔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엔화를 지목을 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엔저에 대한 그런 우려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속도 측면에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엔화 약세 국면은 계속해서 기조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4개월 연속 동결을 했거든요. 경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경기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준수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제 소비와 투자가 개선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국내 경기 시장을 좀 보는 관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시장 아직 좀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침체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좀 더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2월 달엔 동결했습니다만은 3월 달에는 이런 점이 반영돼서 또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시기도 맞춰서 그래서 재정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통화 측면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쯤 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선물 시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차익 잔고 청산 우려를 딛고 어제 2월 옵션 만기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예상을 깨고 2,100억 원이나 넘게 들어온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수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연초 이후 데이터를 좀 보면은 예. 한 2조 이상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동안에 매수 차익 잔고가 예를 들면 4조 이상인 등,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우려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꾸준히 물건 매물화돼서 소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을 볼 때 더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과연 시장을 우려점을 더할 정도로까지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걱정을 다소간에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환율 부분에서 안정세를 1,080원 정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환율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환율로부터 비롯되는 차익 매도가 다소간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악화 부분도 많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예를 들면 이탈리아 총선 이슈라든지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틈이 베이시스 악화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는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측면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점차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아직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순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별로 종목별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많이 내렸다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거든요. 오늘은 비록 좀 하락하고 있지만요. 이러한 외국인의 업종별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외국인의 움직임, 최근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환율의 연동이 될지,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워낙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로 이어졌는데요. 근데 뱅가드 이슈는 사실 점점 독립 변수화 되어 가고 있고 해서 그렇죠. 지금 중기적 관점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중에 특별히 이제 미국의 뮤추얼 펀드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활황되고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미국의 주가도 올라가고 펀드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선순환적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미국 시장 또는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그동안에 디커플링이다 하는 이유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쪽에 자금 유입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앞으로 2월 하반기까지 시장은 한 2,050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2월에 1970선을 전후해서 밴드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198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좀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딱 기준점을
예, 바로 네. 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동안에 이제, 반등세를 보였던,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횡보적인 관점은 다소가 좀 유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뭐, 화학, 철강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베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또 반대로, 좀 오른 상태에서 이제, 섹타나 이런 종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베타 종목인, 뭐, 음식료, 뭐, 예. 그죠? 그런 통신, 제약 쪽으로 이제 그렇죠.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요즘 장세에서 사실 섹터 플레이로 해서 초과 이익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 중에 하나로 활용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같이 가져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점을 좀 올라가면서 뭐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염두를 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고베타에서 저베타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무엇보다 우리가 기준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